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 안희한 목사입니다. 5.18에 대해서 정치인들조차도 입도 뻥끗 못하고서 쉬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대 트루스 포럼에서 아주 과감하게 대자보를 붙였더라고요. 그 내용이 참 멋지다 생각이 들어서 인용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 무한 민주화운동인가? 여기에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5.18 당시에 표명관 씨는 아버지에게 지령을 받았다. 혁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대전으로 가서 경찰 권복을 사용해 운동권 대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해라. 죽어도 좋다는 것이었다. 표 씨는 아버지의 지령을 받고 주저했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늘 수긍해왔지만 막상 임무가 주어진 상황에서 그 말이 괴물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표 씨의 부친은 남로당 활동을 했고 대구 폭동 주동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극적으로 집행을 면하고 추록했다. 표 씨는 어릴 적부터 아버님께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북에서 온 사람들도 자주 접촉했다고 증언한다. 표 씨의 발언은 5.18을 이용해 남한 좌익 세력들이 거국적으로 봉기하려 했다는 귀중한 증언이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 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다. 하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 조국 교수가 가담한 산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저 젊은 시절에 일탈로 치부해버릴 수 있겠는가?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총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부르주는 반인도 범죄국 북한의 주민들은 정권의 계획된 곰줄인가 곰은 강간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건 곤란하다. 순수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다. 5.18 역시 마찬가지다.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은 5.18을 적극 찬양하고 있다.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반민주국인 북한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단순히 북한이 체제 우위를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남한을 흔들기 위한 선동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일정한 개입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5.18의 북한 개입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관여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남한의 좌익 세력과 이미 침투해 있는 고정간첩 일부가 활동했을 뿐이고 5.18은 순수한 광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광주 시민들은 북한의 오판을 적극적으로 경계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광주 시민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적극적인 침투와 배후 조종으로 5.18을 주동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12시대를 일으킨 전두환의 신군부가 집권의 명분을 얻기 위해 일부러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북한군의 개입을 의도적으로 용인 또는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후계 구도를 선점하기 위한 김정일의 단독 행동으로 분석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장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논란이는 민감한 주제일수록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합리적 반론엔 언제나 길을 열어야 한다. 진실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 한다. 5.18이 진정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민주화 운동이 되려면 그에 대한 반론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독재이다. 얼마 전 법원은 김일성 회고록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전두환 회고록이 금지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어쩌면
5.18에 관한 진실과 국민적 공감대는 북한이 무너지기 전엔 요원할지도 모른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들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다. 그 진실 가운데 분열된 대한민국이 하나 되길 기대한다. 2021년 5월 18일 서울대 트루스 포럼. 5.18은 성역이 아닙니다. 손대면 절대로 안 되는 신의 영역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판을 차단하죠? 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죠?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핵심에 5.18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독재적으로 행동과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안까지 만들고 있으니 이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은 제대로 반응도 못하는 거죠? 아니, 더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5.18에 고개 숙이고 우리 찬양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가 진짜 자랑스럽다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죠. 누구이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이 된다. 자랑스러운데 왜 이름을 감추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벗겨내고 제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루스 포럼 대자보를 붙인 사람들이 이 글을 쓴 사람도 처벌할 건가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만약 그들 처벌한다면 진짜 민주주의 끝난 거죠. 독재국가죠. 그리고 이 방송을 내보내는 저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5.18에서 여러 차례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요. 근본적으로 뒤집어져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나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시고 깨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